Xin 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중고급의 모든 것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7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화에서는 7과 투이냐라고 해서 집을 빌리는 상황에 대해서 회화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독해 시간에는 에어비앤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어비앤비라고 요즘에 이제 호텔을 대체해서 숙박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베트남어로 설명한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중급입니다. 어려워요.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트위냐 단어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태끼, 태끼, 뭉노, 뭉노, kinh tế chia sẻ, kinh tế chia sẻ, mô hình, mô hình. 네, 단어들이 쉽지 않죠? 자, 첫 번째 단어는 그래도 한자어예요. 태기 하면은 바로 세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뭐 1세기, 2세기, 21세기 할 때 세기, 한자어로 세기. 숫자는 뒤로 가게 돼요. 이 세기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이다. 이럴 때는 숫자가 뒤로 가고요. 한 세기, 두 세기를 지나 모든 것이 변했다. 이렇게 기간을 얘기하실 때 숫자는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ngày, tháng, 남에서 뒤로 숫자가 가면은 날짜를 표현하고 앞에 숫자가 오면 기간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태기, 21 이렇게 하면 숫자가 뒤로 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기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래서 태기, 21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고급 단어인데요. 네, 제가 늘 여러분의 마음을 혹은 멘탈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급 단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고급 어떤 주제, 글에 더 접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씩 저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뭉너. 자, 이 뭉너라는 단어 재미있는데요. 바로 폭발하다. 폭발적으로 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가지고 있다 확 터지는 것. 여기 뭉너에서 이 너라는 단어가 바로 터지다, 폭발하다, 실제로 터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뭉너 하면은 폭발하다 혹은 어떤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급속도로 발전을 했을 때 뭔가 그거를 딱 보아하니 폭발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폭발적으로 발전하다라는 말로 또 역시 뭉너를 씁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뭉너 같은 경우는 옆에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건 용어예요. 이제 미래학자들이 내놓은 용어인데 혹시 인구 폭발, 인구 과잉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걸 베트남어로 뭉너 전소라고 합니다. 뭉너 전소. 네, 이건 사회학, 미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뭉너 하면은 실제로 폭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제일 많이 우리가 사회의 어떤 기사에서 사회 관련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것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미지를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인구 증가 해서 그 인구 증가, 인구 폭발, 인구 과잉 이런 거를 용어로 몽노, 전소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 봉너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 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런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되는지. 네. 자, 뉴스 기사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연전이라는 이름의 신문사의 사이트예요. 자, 우리 헤드라인만 볼게요. 보시면 여기 뭉너에서 이렇게 따옴표 타워 되어 있죠? 자, 이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대요. 뭐가요? mua 온라인. 온라인 쇼핑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다. 자, 이 기사가 쓰여진 거 보시면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에 쓰여졌습니다. 자, 뭐 쭉 읽어보셔도 좋은데, 자, 아래에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제일 아래 작게 파란색 글씨 있죠? 그래서 mua sắm online được ưa chuộng trong mùa dịch COVID-19. 네, 아마 이거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 이 붕너 mua sắm online을 갖다가 설명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고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mua sắm online. 온라인 쇼핑이 được ưa chuộng. 자, 우리 ưa chuộng 이라는 단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단어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수동형으로만 쓰여야 됩니다. 이게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네, 그래서 được ưa chuộng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고 수동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가 선호된다? 온라인 쇼핑이 선호되는 거예요. 언제? 좀 기간 동안에 mùa dịch COVID-19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COVID-19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있는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COVID-19이라는 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베트남도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zik 하면은 이게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사실 시즌이잖아요. 언제 끝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즌, 계절처럼 오는 거니까 그것도 계절이라는 단어, mùa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지 COVID-19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된 이런 기간 동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뭔가 폭발로 시작해서 지금 갑자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기간까지 알려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폭발적으로 뭔가 크게 발전한 걸 얘기할 때 몽너라고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말. 네, 잘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글을 볼 거기 때문에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바로 낑떼 찌어세가 있는데 우리 낑떼 따로 찌어세 따로 공부를 하셨어요. 네, 이거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무슨 뜻이죠? 공유 경제. 자, 내가 가진 어떤 물품을 공유해서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형, 그런 모델의 경제를 공유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그 우버. 우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그렇죠? 없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랩, 바로 베트남식으로 읽으면 그랩에 밀려가지고 뼈도 못 추리게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 책에는 우버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썼을 때는 우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까지 다 끝내버렸는데 갑자기 우버가 사라져가지고 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됐는데 네, 책을 쓰던 시절에는 우버가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베트남에. 네, 그래서 아마 제 책의 회화 부분에는 우버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랩이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 경제죠. 베트남어로는 낑떼 찌어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런 사진이랑 같이 보면 너무 좋죠. 자, 대문자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Xu hướng kinh tế chia sẻ đang làm mưa làm gió ở Việt Nam. 자, 이런 표현들 바로 해석되시면 제일 좋은데 일단 수흥 하면은 추세, 트렌드, 네, 트렌드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낑떼 찌어세 하면은 공유 경제였죠. 공유 경제 추세의 트렌드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 đang làm mưa làm gió. làm mưa 하면 비를 일으키고 làm gió 바람을 일으키는 ở Việt Nam. 베트남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 바로 공유 경제 추세라는 말인데요. 사실 저 따옴표 안에 있는 말 làm mưa làm gió 베트남 사람들은 딱 알아요. 저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솔직히 감이 안 오시죠?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일으킨다? 이게 뭔 소리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잠깐만 얘기를 옆으로 빠질게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자, 제가 일단은 이 독해 시리즈 마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 그거를 프로그램을 돌리자니 뭔가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시작했으면 끝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신화나 설화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어휘들 있잖아요. 람물람조 이게 베트남 설화랑 관련 있는 단어거든요. 베트남 사람들 이거 딱 들으면 그걸 딱 연상해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말 베트남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원천이 바로 그 설화나 신화에 있어요. 혹시 베트남의 시조로 이제 추앙을 받는 사람이 이제 웅부엉인데 흥왕이에요. 흥왕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랑롱권 바오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메가스터디 홍빛나 베트남 전설 이렇게 치시면 몇 개가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거기 랑롱권 어거 설화를 제가 이렇게
메가스터디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랑롱꾸원이 가진 능력이 바로 람무람소였어요. 네, 자, 랑롱꾸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용이었어요. 네, 신이에요. 바다의 신인 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어떤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이고 이 능력을 베트남을 지키는 수호 신인 랑롱꾸원이 발휘를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판도를 뒤집어 버리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휘두르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거를 예시를 가져와서 이 문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성행하고 베트남을 뒤집고 베트남의 판세를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인 공유경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딱 사로잡아버린 베트남의 판세를 뒤집은 공유경제 트렌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참 길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정말 베트남 사람들끼리 향유하는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화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용어 같은 거. 네. 미리 네, 이렇게 또 제가 영상에다가 미리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또 기대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잊어버리면 선생님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유튜브에. 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끝나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설화 소개도 하도록 할게요. 베트남어도 소개하고 한국어로도 소개하고 네, 할 게 참 많네요. 자, 그래서 우리 공유경제에서 랑롱꾸원 아저씨도 만나고 별걸 다 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모힝이라는 단어예요. 모힝. 자, 바로 모형, 모델. 그 다음에 제가 책에는 사업이라는 단어를 같이 넣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의를 위해서 넣어놨어요.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모형 모델인데 그 사업 모델이라는 뜻으로 줄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여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하자면 사업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가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장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문맥에서 사업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전에 사업이란 뜻 없는데요, 선생님? 이거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숲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요. 자, 일단 모형과 모델이라는 뜻인데 제가 역시 보여드릴 게 많아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뜻으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모델이에요. 모형이고 우리 피규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하셨던 만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들의 형상을 그대로 해둔 그런 장난감 피규어? 이것도 베트남으로 모힝이라고 하는데 만화 피규어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그 아니메 일본이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네, 잠깐 또 여기가 옆으로 세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화이트 친구들 여기 도시에는 조금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제가 없었고 주로 화이트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동양이라는 거를 일본어로 많이 접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가 한 80%. 완전 대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핸드폰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멘붕. 네, 삼성 우리나라 건데 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의 이 동양이라는 거를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걸로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일본에서 나온 그런 만화 영화는 줄줄이 꿰는데 한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노스 코리아가 너네였어? 막 이렇게 충격. 네, 자 어쨌든 얘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요. 자 베트남에도 똑같아요. 뭔가 이런 특히 애니메이션 관련한 문화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니메라는 거 일본어 맞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모힝, 아니메 이게 아예 단어예요. 그래서 만화 피규어라는 뜻입니다. 자, 너무 옆으로 갔었는데 재미있게 우리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듣는 베트남어, 중고급 베트남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피규어들 베트남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데요. 보시면 모힝이라고 지금 쓰여있는 거 아시죠? 실제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규어도 모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단어는 피규어뿐만 아니라 바로 사업 모델, 사업 모형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자, 넘어가고, 네, 모형, kinh doanh 하면 바로 사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 모형, 네, 이런 것들을 모형, kinh doanh, 네, 용어입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단어에 제가 지금 너무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이 길어졌지만 뒤에 단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đại diện, đại diện, nổi bật, nổi bật, từ viết tắt, từ viết tắt, cụm từ, cụm từ. 자, 역시 만만치 않은 단어 친구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단어, đại diện 하면은 대표하다, 대리하다 다 됩니다. 어떤 기업을 대표해서 누군가 나와서 발언을 한다. 이런 것도 đại diện 이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기관을 대표해서 어떠한 그 민사적인 어떠한 행위를 한다. 이런 거 대리행위 하는 것도 đại diện 이라고 합니다. 뜻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보시면 법률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법률적 발음이 죄송해요. 법률적 대리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용어예요. 네, 그래서 đại diện 이라는 단어가 이제 법적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또 예시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예시 이 단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정말 생생한 베트남어를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이제 영상의 제목에 đại diện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유튜브 제목 보이시죠? Năm học sinh tự hào khi đại diện học sinh miền Trung được gặp thủ tướng. Năm học sinh tự hào khi đại diện học sinh miền Trung được gặp thủ tướng.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đại diện 은 바로 동사로 쓰였습니다. 저는 일단 대표, 대리 이렇게만 써놨는데요. 이게 동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대표하다, 대리하다가 되겠죠. 자, 남학생 하면은 바로 남학생이에요. 남학생. 네, 너무 쉽죠? tự hào. 자,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tự hào 하면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남학생이 자부심을 느꼈대요. 언제? 키 했을 때. đại diện 대표했을 때. 누구를 대표했을까요? 뒤에 나오죠. học sinh miền Trung. 중부 지역 학생을 대표했었대요. 자, 근데 그래서 뭘 했냐? được gặp thủ tướng. 수상을 만났다고 합니다. 수상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거는 중부 지역의 학생들을 대표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의역을 해서 중부 지역 학생의 대표로 수상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혹은 직역을 하자면 자랑스러웠다. 언제? 대표했을 때 중부 지역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순차적인 진행으로 봐도 되죠. 수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옆에 저 사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꽃 같은 거 목걸이 차고 계신 분 지금 뒷모습만 나왔는데 이분이 바로 베트남 수상님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약간 기울이고 있는 남학생 보이세요? 네, 이 남학생이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 이 남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만났던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자랑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바로 수상을 만나서 중부 학생들의 대표로 수상을 만났을 때 이제 남학생이 자랑스러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베트남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해석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